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향소목으로 보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아, 외목을 두셨네요. 저단진 분들 외목을 조금 무서워하시잖아요. 좀 무서울 때는 뭐 들어가서 이렇게 뭐 눈목자로 와서 좀 복잡한 정석이 내가 좀 싫다 싶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셔도 돼요. 멀리서 가도 충분합니다. 뭐 어느 이쪽으로 오면은 어라 어, 마우스 미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마우스 미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수로는 뭐 귀를 한 칸 정도 지키거나 하면 흑은 자연스럽게 두 칸을 벌리려고 했는데 어렵게 두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빠지면 됩니다. 젖혀도 사실 되는데 그냥 당황하지 않고 빠지면 됩니다. 가볍게 두 칸을 벌렸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귀가 크니까 차분하게 한 칸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100도 가볍게 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100귀였었잖아요. 100귀를 흑이 이제 귀를 차지하면서 머리를 내밀었으니까 불만이 없어요. 좀 100이 많이 아쉬운 모양이죠. 100으로서는 외목을 둬서 어떻게 좀 어려운 정석 진행을 해서 좀 초반에 우위를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좀 비껴 나가서 응수를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럴 때도 뭐 큰 자리 둘 수 있죠. 큰 자리 둘 수 있는데 귀가 일단 크니까 귀 쪽으로 대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젖힘이 있으면 이제 이 돌이 조금 외로워지죠. 그래서 뭐 백은 이쪽을 받아준다거나 굳혀서 아니면 뭐 걸치는 곳 있으니까 뭐 두 곳 중 한 곳 걸치면 돼요. 보통은 뭐 지금 이쪽 모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쁜 게 여기 머리가 그렇죠. 이 돌이 좀 외로우니까 이쪽을 이렇게 벌려서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머리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쪽도 조금은 얇죠. 약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쪽에 압박이 온다면 조금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쪽을 바로 벌려갈 수도 있는데 벌려오면 백이 걸쳐올 테니까 먼저 하나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굳히면 만약에 이쪽을 백이 받아준다면 흑은 또 굳혀서 귀를 두 군데 다 굳히는 이제 좋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쪽을 걸쳐준다면 뭐 적당히 선수 처리 정석을 하고 이쪽을 다가와서 굳히기도 하고 벌리기도 하는 두 군데를 다 두려는 작전입니다. 걸쳐왔죠. 제일 기본 정석이죠. 한 칸 걸치면서 아래쪽을 붙이는 막아주면 늘고 뭐 있거나 호구 치겠죠. 이어주면 뭐 한 칸 띄어서 벌리겠죠. 2립 3전 2립 3전. 그러면 역시나 여기 이제 귀를 차지하고 흑이 선수를 뽑았죠. 선수를 뽑으면은 이제 굳힌 자리에서 멀리 이게 벌림과 동시에 이쪽의 공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죠. 그래서 백은 지금 바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흑은 뭐 가볍게 뛰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칸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래서 중앙으로 한 칸 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는
어, 거의 악수가 없어요. 붙였네요. 지금 흙이 아주 단단한 곳에 붙인 장면이죠. 사실 상대가 단단한 곳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한 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젖히고 빠져주겠죠. 그러면은 여길 끊는 건 축이기 때문에 약점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돌을 한 칸 뛴 상황에서 모자를 씌워서 공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은 한 칸 뛸 수도 있고 입구자를 이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 그냥 이어주면 돼요. 뭐 이렇게 응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어준 다음에 행마를 보면 됩니다. 붙였네요. 일단 젖혀야겠죠.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빠져라, 뭐 이런 바둑 용어가 있죠. 붙이면 젖혔는데 이제 2단 젖힘을 하였습니다. 사실 괜찮은 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봉쇄하기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끊고 빠질 때 이쪽을 이제 잡히면 돌파를 당하니까 흙이 이어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을 수도 있고 그냥 이을 수도 있고, 그럼 백이 이쪽을 단수치고 이쪽을 한 점을 잡으면 이쪽으로 돌파가 된 모습이죠. 그래서 돌파를 시켜주기는 싫으니까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겠습니다. 이것도 돌파는 된 모양이에요. 돌파는 됐지만 그만큼 이쪽 한 점이 다쳐서 돌파를 허용하는 대신에 이 한 점을 다치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백은 이제 이 한 점을 이제 살리려면 이쪽을 이제 두어야 하는데 흙이 끊기는 자세도 너무 통렬하고 이쪽을 둘 수도 있겠죠. 젖혀서 하나, 둘, 셋, 젖히면 막을 수가, 일단 끊도록 할게요. 이제 기세죠. 그러면 그냥 빠져줄 수도 있고 백이 단수 치고 이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수를 둘 것 같아요. 그래도 백이 이 붙이고 젖힌 건 굉장히 괜찮은 행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늘어주고 있겠죠. 호구 치면 찝히고 끊기니까. 이으면 이제 흙 입장에서는 이 돌이 좀 잘 타개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 돌이 무사히 살아간다면 뭐 이쪽도 미생이어서 셋, 넷, 백으로서는 양곤마가 되는 모양이죠. 이제 잘 살아나가면 돼요. 이쪽을 젖혀서 막겠죠. 아무래도 막으면 뭐 있거나 호구 쳐서 지금은 이을 것 같은데 있거나 호구 쳐서 중앙으로 나가면 됩니다. 역시나 뭐 여기 좀 저단진 분들은 조금 초반에 성급하게 상대의 집을 좀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의 집을 두려워한 나머지 좀 침투가 너무 빨라서 좀 곤마가 좀 일찍 만들어집니다. 넷, 다섯, 곤마가 일찍 만들어지면 일곱, 좀 그 곤마 때문에 판이 끝날 때까지 좀 괴롭죠. 날짜 두고 막아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 칸 뛰도록 할게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도 이거 밀고 나오는 자세가 좋죠. 밀고 나오는 자세가 좋아서 그럭저럭 뭐 이쪽도 그럭저럭 이제 타개가 된 모양이에요. 하나, 하지만 셋, 뭐랄까 타개가 되긴 했는데 백이 이쪽을 깨긴 했어요. 이쪽을 깨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잃은 것도 많아서 일단 흙이 이쪽이 두터워졌고 이쪽도 좀 얇아졌고 얇죠. 아래쪽에서는 아마 두 집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단수치고 한 칸 뛰거나 단수치고 호구 치거나
그냥 한 칸 띄거나 이쪽을 받아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받아주자니 좀 중앙이 좀 찝찝하죠. 그래서 중앙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중앙을 받으면 이제 흑은 또 이쪽을 공격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흑은 지금 이 돌을 두텁게 놔둔 후에 그냥 위나 아래쪽 공격하면 돼요. 다 이 흑에게 공격권이 온 것 자체가 백이 좀 빠르게 침투를 했다. 너무 서둘렀다 침투가. 지금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이제 공격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실 공격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여섯, 일단 단수를 안 쳤으니까 하나 빠지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네요.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젖히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시간이 많으면 좀 수읽기를 해보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섯, 일곱,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얌전히 받아줄게요. 그러면 백은 뭐 하나 빠지고 있거나 할 때 뭐 한 칸 띄고 나가면 되겠죠. 사실 흑이 공격에 좀 사실 복귀를 조금 해봐야겠지만 처리가 막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무리수를 둔 거에 비해서 좀 타개가 그러니까 돌파가 잘 되고 이쪽도 좀 돌파가 잘 된 모양이에요. 들여다봤죠? 호구치고 싶기도 한데 그냥 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빠지고 나가겠죠? 처리가 굉장히 백이 잘 됐어요. 흑의 공격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끼우고 이었는데 그냥 빠지는 게 낫습니다. 끼우고 이으면 일단 이 한 점도 죽었고 그리고 이쪽 돌도 다쳤죠. 그냥 빠졌으면 흑이 치받거나 이어야 될 텐데 저는 이으려고 했어요. 치받을 수도 있긴 있는데 치받으면 하나 나가고 흑이 나갈 때 이쪽을 빠져두면은 여기 맛이 좀 나빠서 근데 그런 고민거리 없이 끼워 이어주니까 이거 찔러져 있는 교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찔러져 있는 교환이 백에게 이득이 없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 이제 계속 한 칸 뛰어나와야 돼요. 그럼 같이 뛰어나가서 띵뛰기 바둑이 되겠죠. 뛰고 뛰고 미린 뭐 다음 단수가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이 정도는 받아줄게요. 셋, 넷, 사실 이쪽을 두고 싶기도 한데 여섯, 받아주겠습니다. 가급적 선수로 이 머리를 맞는 모양은 머리를 맞죠. 이게 딱 머리를 맞는 느낌이라 받아주면 흑도 집이 좀 생기고 다음 반격 수단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띄었다는 것은 지금 이쪽의 집을 이제 짓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사실 이런 곳을 둘, 짓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몇 집 안 돼요. 사실 여기가 뭐 한 이 정도에서 다 났다고 계산을 해도 뭐 여섯, 여덟, 열둘, 한 15집 정도거든요. 뭐 15집이라면 하나, 둘, 뭐 이런 거 젖혀 있는 것도 거의 15집에 준하는 값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지으려는 발상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약한 돌을 하나 한 칸 띄어서 지켜놨더라면 이거는 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런데 집 짓는 거를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혹시나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 라는 느낌으로 한 칸 뛰겠습니다. 흑은 이제 초반에 이쪽의 실리 그리고 굳힘, 귀의 실리를 벌어뒀기 때문에 실리로는 흑이 앞서고 있습니다.
백은 지금 뭐 여기에 모양, 여기에 모양이 있긴 한데 이쪽 모양도 조금 부실하죠. 뭐 날일자 붙이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두지도 않겠지만 여기도 삼삼이 비어 있고 해서 마땅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중앙의 돌이 뭐 다른 데에 이제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무사히 살아가면 내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지금 이 중앙의 대만은 여기 밑에 붙이고 빠지면 후수한 집이 있죠. 그래서 여기 후수한 집이 있으니까 여기 뭐 선수한 집 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죠.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차분하게 한 칸 띄워줍니다. 네, 차분하게 한 칸 띄워주면 일단 이 돌도 충분히 안전해졌고 뭐 여기 달리는 수도 있고 변으로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역시나 백은 아직도 이 중앙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 둘, 그러면 이제 넷, 한 이 정도 여섯, 일곱, 띄어서 여기를 조금 이제 지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물론 조금 맛이 나쁩니다. 많이는 아닌데 조금 붙이거나 했을 때 둘, 셋, 과연 일단 붙여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쪽으로 지켰으면 귀가 어느 정도 집일 텐데 이쪽으로 둬서 지금 조금 이제 공간이 생겼죠. 그 공간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쪽이 깨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초반에 실리를 많이 벌어놔서 둘, 이 집 가지고는 넷, 되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그래서 번 남았습니다. 이쪽만 잘 깨면 된다. 근데 이쪽을 백이 이수로 이렇게 늦춰 받았다면 그냥 흙은 그냥 적당히 뭐 이런 거 하나 달려서 뭐 이 정도 집을 지어주고 이제 끝내기 싸움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조금 애매하네요. 크게 수를 내고 싶기도 하고 둘, 셋, 그냥 넷, 어, 다섯, 여섯, 적당히 일곱, 여덟, 적당히 양보하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네요. 단수치고 막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단수치고 호구 친 다음에 잡을 때 셋,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건 이쪽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쪽 대마의 좀 안정성이 올라가겠죠. 하나, 그런 이유로 셋, 이쪽 호구 쳐서 넘어간 네.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왔어요. 넘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 백은 여기 한 점, 여기 두 점을 잡아서 하나, 이제 귀를 모두 깼죠. 귀를 모두 깼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는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집으로 차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 흑도를 잡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 근데 제가 투자를 많이 했죠. 한 칸 한 칸 한 칸 뛰면서 다섯, 잘 잡히지 않을 돌이에요. 일곱, 제가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하나, 항상 이제 아생연우 살타 내 돌이 이제 살고 나서 이제 상대를 공격해라. 제 바둑이 항상 그렇죠. 항상 먼저 좀 삶을 확보해 두죠. 그게 중요해요. 사실 둘, 3, 4, 5단에서 대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은 바둑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좀 약간 성급하게
빨리 공격을 해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넷, 훨씬 좋은 내용을 여섯, 일곱,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후수죠. 여기 빠져도 흙이 빠져서 후수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다 깼죠. 여기가 다 깨지면 진짜로 100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로도 이 집을 충분히 감당해내는데 여기마저 생긴 거죠. 집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좋은 반격을 보여주셨네요. 그래도 다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보통은 역으로 들여다보는 수가 통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두 점이 죽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집 부족을 느껴서 조급하게 공격을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상대가 조금만 침착하게 정확히 응징하면 하나, 좀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 4, 5단 분들은 일곱,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조금만 침착하게 수를 읽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초반에 아무리 포석 잘 두더라도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 망치면은 셋, 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이긴 바둑 졌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사실 바둑이란 게 언제든지 유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긴 바둑 졌다라는 말은 좀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진 거는 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 다 이긴 바둑을 진 것 또한 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속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입구자를 뒀네요. 지금 한창 이제 둘, 좀 일찍 끝내기를 하시는 거죠. 다섯, 여섯, 응수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 차이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나서 사실 바둑적인 내용은 초반에 마지막입니다. 외목을 둔 다음에 흙이 비껴갔을 때 좀 어떻게든 갖다 붙여서 좀 끊는 모양을 여섯, 일곱, 만들고 싶어 하신 아홉,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조급함의 표현이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으신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흙 모양이 커질 것 같으니까 빠르게 들어왔는데 사실 빠르게 들어와서 제가 조금 공격을 잘 못하긴 했지만 공격을 잘했다면 아마 백이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들어왔다. 지금 내돌도 약한데 하나, 둘, 그런 부분 정도, 넷, 그런 부분 말고는 여섯, 그 이후는 사실 그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중앙에 집을 지으려고 한 게 좀 아쉽다. 그 정도. 중앙은 몇 집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쉬운 거 말고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많이들 그르치잖아요. 하나, 그래서 초반을 조금 셋, 신중하게 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둑은 그 정도 내용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미션 대국을 둘, 이제 주로 이제 저의 넷, 다섯, 이제 취미죠. 여섯, 일곱, 이제 바둑을 조금 즐겁게 두기 위해서 미션 대국을 두는데 이제 다수의 분들이 또 좀 진지하게 마지막입니다. 두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단 대국을 둘 때는 이제 좀 저단진에서는 그래도 미션 덱보다 좀 더 이제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넷, 어떻게 해서든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약간은 진지한 내용이 됐죠. 네, 진지하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 이렇게 패로 버티시는 거 보면은 이제 감각, 승부 감각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붙여서 이제 마지막 큰 자리죠. 백이 먼저 치받거나 할 수 있었던 곳을 빠르게 막아갔습니다. 지금 집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 차이나 바둑적인 거는 설명을 다 드렸고, 딱 가장 중요한 아생연우살타, 네, 내도를 먼저 살리고 상대를 공격하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나, 이 각자의 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넷, 다섯, 본인의 바둑을 좀 복귀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 마지막입니다.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타이잼 쪽지 주세요. 쪽지 주시면 제가 답장해서 복귀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 사실 복귀를 받아보면 넷, 나의 문제점에 대한 일곱, 이제 여덟, 아홉, 생각이 조금 자리 잡히실 수가 있거든요. 뭐 저야 그냥 바둑 자체를 이제 좋아하니까, 물론 승부는 이제 하지 않지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두는 거 즐겁잖아요. 셋, 넷, 다섯, 그래서 여섯, 사실 복귀해 주는 것도 바둑 두는 거 못지않게 즐겁거든요. 복귀를 해서 뭐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즐겁죠. 마지막입니다. 물론 제가 뭐 엄청나게 잘 두는 실력은 아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물론 다섯, 뭐 여섯, 너무 이제 뭐 5급, 3급 정도의 기력이신 분들은 사실 복귀보다는 뭐 기보를 놓거나 사활을 풀거나 바둑을 두는 게 셋, 훨씬 도움이 되실 테고, 이제 이제 뭐 타이잼에서 이제 뭐 1단 이상, 1단 이상인 분들은 이제 하나, 아마 복귀를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단 이하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 복귀를 해드려도 좀 뭐랄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이쪽은 끊어갈 수도 있고 하나, 빠질 수도 있겠죠. 셋, 넷, 다섯, 끊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제가 의외로 호랑이 선생님이어서 조금 복귀 받으시면 가차없이 혼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수가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제가 둘, 누차 아생연우살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여섯, 물론 이제 여덟, 너무 아홉,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제 기력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즘 둘, 탁구를 치고 있는데 다섯, 여섯, 탁구랑 바둑이랑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다는 공통점이 있고,
둘 다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렵다는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둘 다 잘 안 늘죠. 둘,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여섯, 잘 여덟, 물론 뭐 저는 얼마 막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잘 안 느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탁구장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은 굉장히 오래 치셨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래 치셔서, 그래서 아, 이게 잘 안 느는구나. 근데 바둑도 그래요. 사실 바둑도 막 이렇게 막 실력이 막 팍팍팍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수련하는 느낌이랄까? 탁구도 뭐 탁구를 치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아 저는 지금 뭐 탁구 초보라 뭐 너가 뭘 알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냥 탁구장 분들 보다 보면 아 이게 잘 안 느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바둑도 그래요. 이제 일곱, 그게 여덟, 힘들죠. 아홉, 이게 사실 이게 다른 좀 이렇게 팡팡팡 늘면 좀 더 막 즐거울 텐데, 자기와의 싸움이 크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근데 그렇게 그게 쌓여가면, 결국은 그게 쌓여가면 그게 실력이 됩니다. 둘, 너무 셋,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조급함이 바둑에서 나오면 더 쉽지 않고, 좀 계속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죠. 탁구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힘 빼고 하나, 툭 툭 툭 둘, 셋, 힘들어가면 다섯, 이상해지고, 여섯, 바둑도 그렇습니다. 힘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프로 기사분들이 뭐 대국전의 명상도 하시죠. 이제 하나, 잡생각을 좀 떨쳐내는 셋, 넷,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이 패가 났네요. 패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를 지금 할 뭐 바둑 상황은 아니고, 하나, 이쪽은 별 수단은 없는데 넷, 그냥 좀 다섯, 여섯, 이제 백이 희망을 좀, 귀에서 술을 내는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희망을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제가 예전에 승부로 바둑을 둘 때는 굉장히 괴로웠는데, 예전이라고 하면 한 뭐 15년 전 정도죠. 하나, 둘, 15년, 20년 전. 넷, 사실 그 이후로는 뭐 바둑을 잘 두지 않아서, 왜냐면 좀 이제 힘들잖아요, 승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잘 두지 않다가 뭐 한 하나, 1, 2년 전부터 넷, 슬금슬금 이제 뭐 우연찮게 두게 됐는데, 좀 승부를 놓고 두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편안하게 그냥 셋, 뭐 넷, 지면 뭐 할 수 없다 정도 생각하고, 그냥 일곱, 여덟, 내가 약한 곳 지키고 강한 곳에서 공격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쉽게 가고. 그래서 뭐 AI 나오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사실 프로 기사들이 이제 AI에게 두 점의 뭐 승률이 좋지 않잖아요. 두 점이면 좀 힘들다. 사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하나, 뭐 바둑의 신이 와도, 셋, 그러니까 뭐 정상급 기사들이 두 점에 여섯, 일곱, 지는 건 쉽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AI랑 대국을 해봤는데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석점을 놓고
대국을 한다는 게 이 어떻게 하면 지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AI와 대국을 해봤는데 석점에 이렇게 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지는 게 가능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넷, 다섯, 오히려 여섯, 두고 나니까 이길 수가 없는데 석점은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하하호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입니다. 이분 그래도 끝까지 두시네요. 이분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넷, 다섯, 사실 끝까지 바둑 승패를 떠나서 끝까지 두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끝까지 두면서 어떠한 끝내기를 둘,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셋, 넷, 꼭 승패가 다가 아니잖아요. 승패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내기 하는 또 재미를 느끼시면서 두시는 것도. 다만 이제 바둑 둘 때 마지막입니다. 하나, 좀 셋, 넷, 다섯, 무책임하게 두시는 점은 여덟, 피하셨으면 해요. 그건 좀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이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그냥 시간 낭비, 예를 들어 뭐 단수 같은 거 받기 귀찮아 해서 안 받거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 시간에는 좀 시간이 아깝죠. 다른 걸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저번 대국 때 이제 팁을 드렸었는데 이 사활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거는 뭐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고, 하나, 또 하나의 팁은 셋, 이제 자기 수준에 맞는 사활을 푸셔야 돼요. 사실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운 사활을 풀면 마지막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자기 실력 대비 너무 쉬운 사활을 풀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부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되지는 않지만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적절한 사활이 사활 문제. 그럼 그 적절한 사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5단 정도에서는 뭐 대표적인 사활 문제들 있죠. 현현기경이나 기경중묘. 둘, 5, 6단 분들은 넷, 현현기경이나 기경중묘 여섯, 정도의 책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아래 기력의 분들은 조금 초급사활 혹은 이제 초급 문제, 물론 초급 사활이 됐든 뭐 초급 끝내기가 됐든 둘, 전부 넷, 다섯, 여섯, 답을 안 보셔야 돼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을 이제 바버릇하느냐 안 바버릇하느냐. 흔히들 이제 나는 뭐 바둑을 10년 동안 3단이야, 마지막입니다. 10년 동안 4단이야,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좀 그 습관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습관이라는 게 안 좋은 습관,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안 좋은 습관들이죠. 셋, 넷,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섯, 이제 술을 여덟, 아홉, 이제 읽지 않는 겁니다. 술을 읽기가 귀찮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초반이나 정석이나 이런 건 하나, 둘, 셋,
사실 금방 대국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강해질 수 있는데 사활이나 수읽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읽기는 그러니까 사활도 사활이고 이제 대국할 때 계속 지금도 수를 읽어야 되거든요. 뭐 아까 전 뭐 지금이야 이제 끝내기지만 수를 이제 읽어야 하는데 사활 문제에 답이 있으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수를 읽는 걸 포기하죠. 수를 읽는 걸 포기하고 빨리 답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 맞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틀렸다. 그런 수가 있었네. 이 시간은 절대 실력이 조금도 늘지 않습니다. 그런 수가 있었네. 그럼 그 순간은 편하고 좋겠죠. 편하고 좋은데 실력은 늘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오히려 그냥 답을 안 보는 습관을 계속 들이신다면 나도 모르게 답을 안 봐도 이건 답일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 수읽기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대국을 할 때 자기 수에 좀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확신이 생긴 수를 두는 만큼 당연히 실력이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그러니까 실력이 늘고 싶다면 사활 문제의 답은 과감히 뭐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보지 않거나 하는 걸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대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와도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 그게 없으면 뭐 이틀이건 3일이건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이틀이건 3일이건 계속 보는 그 습관이 수를 강하게 만들어 주죠. 제가 어릴 때는 사활 한 문제 한 3일 푼 적 있어요. 답이 안 보여서. 그 문제는 뭐 답안지도 없는 문제였고 사실 어릴 적에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했었죠. 저도 그때는 좀 괴로웠는데 이거 답도 없는데 맞나?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누가 와도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더지가 자꾸 이거 뭐죠? 아무튼 오늘 대국은 뭐 초반에 가볍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붙인 거 좀 조급해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뭐 끊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빨리 일찍 뛰어든 점, 이 두 군데의 실수로 좀 바둑을 일찍 그르쳤다. 여기서는 뭐 띄워주는 게 제일 보통이겠죠. 띄워주고 벌리고 여기 제일 보통. 그래도 이미 여기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바둑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팁 잘 새겨 들으셔서 기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국할 때 최대한 수를 읽어가며 열심히 두고 사활 문제 답 없이 풀고 사실 그 두 개를 잘 수행해내기만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실력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